안녕하십니까. 무병장수 라디오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항염증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증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십니까? 예를 들어 계단 10개만 올라도 무릎이 아픕니다. 둘째,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더 아프십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셋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십니까? 예를 들어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넷째, 무릎을 구부릴 때 불편하십니까? 예를 들어 양반다리를 하기 힘듭니다. 다섯째,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 저녁이 되면 무릎이 부어오릅니다.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재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68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러려니 하고 방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조금 뻣뻣하다가 금방 나아졌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엘리베이터만 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둘째, 밤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다가 무릎 통증으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걸음걸이가 변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고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중증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초기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의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무릎 통증을 무시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도 가지 않으셨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 중이지만 초기에 관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무릎 관절염을 경험합니다. 이는 10명 중 7명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30%만이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더 위험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악화됩니다. 방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타이어가 닳듯이 무릎의 쿠션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 만성 염증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무릎 관절에 물이 차고 붓기가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항상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셋째, 오자형 다리 변형이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걸음걸이가 완전히 변하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에 쿠션이 닳아 없어지는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사용하면 닳듯이 우리 무릎의 연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무릎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서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닳아서 얇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쿠션이 망가진 소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노화나 과체중으로 인해 연골의 미세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책장이 해지듯이 무릎을 많이 사용하면 연골이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면 연골에 부담이 갑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는 상처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심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무릎 주변 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둘째, 근육이 경직됩니다. 추위로 인해 근육이 굳으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집니다. 셋째, 관절액이 끈적해집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추위로 인해 점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 오일이 추운 날 뻑뻑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증상. 아침에 무릎이 뻣뻣합니다.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무릎이 딱딱하게 굳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증상.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세 번째 증상.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우두둑 소리가 들립니다. 네 번째 증상. 무릎이 붓습니다. 이는 저녁이 되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만지며 따뜻합니다. 와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김철수 교수였고 대한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음식만으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60에서 70대 12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증에서 중등증 관절염 진단을 받은 분들. 둘째, 당뇨나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이 없는 분들. 셋째, 최근 3개월간 항염증제를 복용하지 않은 분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항염증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12주였습니다. 처음 4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양쪽 그룹 모두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나자 첫 번째 그룹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계단을 오를 때 느끼는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와 같습니다. 12주가 지나자 더욱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염증 수치가 45% 감소했습니다. 통증 점수는 38%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5% 악화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염증 지표인 CRP 45% 감소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의 염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통증 점수 38%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8점이던 통증이 5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관절 기능 점수 4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와 비교하면 일상생활이 편해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항염증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항염증 효과란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오메가에서 스리지방산이 들어옵니다. 둘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셋째, 연골세포를 보호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몸을 건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항염증 음식은 소방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듯이 항염증 음식이 무릎의 염증을 잡아줍니다. 따라서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다른 각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에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항염증 음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80명을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항염증 음식이 부족한 그룹은 겨울철 통증 악화가 2.3배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는 괜찮다가 겨울이 되면 통증이 2배 이상 심해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65%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연골 손상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이는 1년에 달아야 할 연골이 6에서 7개월 만에 닳는다 와 같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식단의 경우 염증 수치가 8입니다. 항염증제 약물의 경우 염증 수치가 3입니다. 항염증 음식은 염증 수치가 4.5로 약 2배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관절염 약 절반 정도의 효과를 음식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202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박영희 교수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겨울철 무릎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 탓만 하시는데 식단 관리만 잘 하셔도 겨울철 통증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이런 조언을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항염증 음식이 필수입니다. 하루 두 끼만이라도 실천하시면 큰 차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취재한 사례입니다.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 너무 우울했어요. 둘째, 겨울이 되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외출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셋째,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깨는 날이 많았고 수면제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가 8.5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3 이하인데 이분은 약 3배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무릎에 불이 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방법을 권했습니다. 항염증 음식 3가지입니다. 고등어 하루 1회 100g, 아보카도 하루 1회 반 개, 케일 하루 1회 1컵. 실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 첫 검사에서 염증 수치 8.5에서 6.2로 이는 27% 개선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의 염증이 4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3개월 후 종합검사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염증 수치 정상 범위인 2.8로 회복했습니다.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8점에서 4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도 다니고 겨울인데도 무릎이 괜찮습니다. 실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권장해드리는 음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왜 고등어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2.5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에는 100g당 0.1g입니다. 따라서 고등어는 약 25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 한 덩어리에 0.2g이라면 고등어 한 토막에는 5g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에서 3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오메가에서 3는 염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도시에 비유하면 오메가에서 3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메가에서 3가 몸에 들어오면 세포막에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문에 기름칠을 하듯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이 줄어듭니다. 셋째, 연골 세포를 보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골 손상 속도가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에서 3를 하루 2g 섭취하시면 염증 수치가 40% 감소합니다. 조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고등어 1마리 약 250g, 생강 1톨, 청주 2스푼, 소금 약간. 조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고등어를 깨끗이 씻습니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에 비늘과 내장을 제거합니다. 시간은 약 3분입니다. 포인트는 배속까지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둘째, 생강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생강이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셋째, 고등어에 청주를 뿌립니다. 먼저 겉면에, 그 다음 뱃속에.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비린내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팬을 중불로 예열합니다. 10분간 구우면서 중간에 한번 뒤집습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센 불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기름기가 많으니
소금은 아주 조금만 사용합니다. 전체 조리 시간 약 15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냉장 보관 2일까지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 2주까지 가능합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100g, 약 한 통막입니다. 섭취 시간 점심이나 저녁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오메가에서 3가 지용성이라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채소 샐러드. 채소의 비타민이 오메가에서 3 흡수를 돕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염증 효과가 1.5배 높아집니다. 현미밥.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오메가에서 3가 천천히 흡수되어 효과가 오래갑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풍이 있으신 경우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고등어의 퓨린 성분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 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에서 3가 혈액을 묽게 하므로 약물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한 토막입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왜 아보카도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15g이 들어있습니다. 버터에는 100g당 5g입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는 약 3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터 한 스푼에 2g이라면 아보카도 반 개에는 7.5g입니다.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산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연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불포화 지방산은 엔진오일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들어오면 관절의 질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더 좋아집니다. 둘째, 연골세포의 염증을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ASU라는 물질이 연골 파괴를 막습니다. 셋째, 통증 신호를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하루 반 개 섭취하시면 통증 점수가 35% 개선됩니다. 조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아보카도 1개, 약 200g,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오일 1스푼, 레몬즙 1스푼, 소금, 후추 약간. 조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릅니다. 예를 들어 칼로 세로로 한 바퀴 돌려서 씨를 중심으로 반으로 분리합니다. 시간은 약 1분입니다. 포인트는 씨를 조심스럽게 빼는 것입니다. 둘째, 과육을 숟가락으로 떠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껍질이 질기므로 과육만 사용합니다. 셋째,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릅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리코펜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섞습니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넣고 가볍게 섞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섞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기호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체 조리 시간 약 5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냉장 보관 1일까지 가능합니다. 아보카도는 쉽게 산화되므로 만든 즉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반 개, 약 100g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이나 점심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칼로리가 높아서 저녁보다는 활동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통밀빵,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합니다. 견과류,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지혈증이 있으신 경우 하루 14개로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아보카도의 지방 함량이 높아 혈중 지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 시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K가 많아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반 개입니다. 세 번째는 케일입니다. 왜 케일을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7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100g당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케일은 약 1.75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 200 마이크로그램이라면 케일 한 컵에는 3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K는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건물에 비유하면 비타민 K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K가 몸에 들어오면 뼈 형성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뼈를 만드는 공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둘째,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연골이 회복됩니다. 셋째,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뼈와 연골이 튼튼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하루 500 마이크로그램 섭취하시면 골밀도가 3개월 만에 8% 증가합니다. 조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케일 200g, 약 1줌, 마늘 3쪽, 올리브오일 2스푼, 소금 약간, 레몬즙 반 스푼. 조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케일을 깨끗이 씻습니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에 줄기와 잎을 여러 번 씻습니다. 시간은 약 2분입니다. 포인트는 줄기 부분의 흙을 잘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케일을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너무 크면 먹기 불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집니다. 셋째, 마늘을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마늘 향이 오일에 배어야 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케일을 넣고 중불에서 볶습니다. 3에서 4분 정도 볶으면서 가끔 뒤적여줍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짧게 볶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금과 레몬즙으로 간을 합니다. 레몬즙이 쓴맛을 잡아주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전체 조리 시간 약 8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냉장 보관 2일까지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 1주까지 가능합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1컵 약 100g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이나 점심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비타민 K가 아침에 먹어야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K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침 식사로 완벽합니다. 견과류, 지방이 비타민 K 흡수를 도와 효과가 1.5배 높아집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경우 섭취를 제한하시게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므로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하루 반 컵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1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등어. 오메가에서 스림으로 염증을 잡습니다. 기대 효과. 염증 수치 40% 감소입니다. 둘째,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연골을 보호합니다. 기대 효과. 통증 점수 35% 개선입니다. 셋째, 케일. 비타민 K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대 효과. 골밀도 8% 증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겨울철에도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무릎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무병장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